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이슈에 대한 공감과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사공방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 박한석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은 충북은행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1971년 첫 문을 연 뒤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충북은행은 1998년 구조조정과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강제 퇴출됐었는데요. 사라졌던 지방은행을 다시 설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충청권 4개 시도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금융 분권 실현 등을 내세우며 협약을 맺고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선언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활을 꿈꾸는 충청권 지방은행,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설립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북은행이라는 단어를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패널분들이 이제 어떻게 기억을 하시고 계신지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송재봉 행정관님, 충북은행에 대한 기억이 어떠십니까? 충북은행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어딜 가나 은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네마다 그 지점들이 있어서 그곳에 자주 들리기도 하고, 저희가 모든 통장을 개설하면 무조건 충북은행, 다른 은행이 있다는 생각을 못할 만큼 우리 가까이 친근하게 존재했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떠올려지는 장면은 98년 이제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 지방은행 중에 일부를 퇴출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 각 지역이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경쟁적으로 노력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체육관 앞 광장에 충북은행에 다니는 종사자들과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이 퇴출을 저지하기 위한 걸기대회하고 항의 시위하고 이랬던 기억도 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그 당시에 조흥은행으로, 시중은행의 조흥은행으로 흡수합병되는 그런 아픔, 이런 게 같이 좀 떠오릅니다. 예. 혹시 충북은행을 좀 사용을 하셨던 적도 있으신가요? 그럼요. 충북은행 가면 늘 아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제가 그 당시 나이가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가면 단 몇 명이라도, 왜냐면 우리 지역 분들을 다 고용했기 때문에 가면 친근하게 맞아주고 또 가면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네. 그랬어서 더 오랫동안 또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박한석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좀 사용을 하셔보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태어난 해가 보니까 충북은행이 설립이 됐던 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생활할 때, 그러니까 초중고 다닐 때는 어차피 통장 거래라는 걸 잘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교 때 가니까 나름대로 이제 제가 서울에서 청주에서 태어나서 청주에서 살다가 또 대학 시절에 이제 서울을 가다 보니까 충북은행에 대한 어떤 존재감 자체는 몰랐지만, 제가 이제 조흥은행이라는 그런 통장을 쓰면서 또 나름대로 대학 학창시를 보내다가 청주에 또 내려와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또 주거래은행이라는 게 거의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충북은행을 거의 충북은행 갔다가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아서 또 투자를 하고 또 그런 형국이 또 벌어지는 걸 또 볼 수 있었고요. 정말로 아까 송재봉 전 행정관이 말씀하셨다시피 충북은행이 저희 지역의 어떤 애양심과 여러 가지 고치시킬 수 있는데 한 몫을 했다고 인정합니다. 충북은행이 수영팀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역의 그런 스포츠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건 시금고나 도금고를 어디가 할 거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었죠. 지금은 거의 이제 농협이 대부분을 맡고 있는데, 당시는 이제 지역은행이다 보니까 충북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서 그는 좀 제대로 검증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그랬던 것도 한 장면으로 또 기억이 납니다. 네. 혹시 충북은행의 그런 어떤 퇴출 과정이라든지 원인 같은 게 좀 있을 텐데요.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997년도에 IMF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면서 특히나 한보 사태라는 그런 거대한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은행이 부실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을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지방은행들이 좀 부실하게 됐고, 그래서 몇 개의 은행들, 지방은행들이 그 당시에 이제 통폐합이 되거나 또 통합이 되거나 또 그리고 또 합병이 되고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말로 그 당시에 IMF 시절에
그 은행 다녔던 분들이 정말 그 당시에 은행 다니면은 웬만큼 연봉이 세고 그랬던 분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아서 정말로 거기에 그 울부짖는 소리를 또 방송에 또 듣고도 하였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그 은행원들이나 여러 가지 그 식구들이 좀 힘든 점들이 그 당시에는 좀 부각이 됐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예, 그 당시에 그 금융위기 이후에 시중은행들도 일부 이제 강제 통폐합이 됐었고 그 일환으로 지방은행도 통폐합을 하는 이제 과정이 생겼죠. 그래서 이것이 BIS 비율이라고 해서 자기자본 비율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생존 가능성을 그 측정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영남 쪽에 있는 은행과 호남 쪽의 은행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충청권, 강원, 경기 있던 은행들은 퇴출이 돼서 당시에도 이것이 뭐냐, 왜 여기만 부실하냐, 그래서 이것이 좀 정치적인 결정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얘기도 많았고 나중에 평가를 봐도 그 자기자본 비율에 그 부실하다고 하는 근거가 사실 0.1, 2점, 3, 4점 이런 차이밖에 안 났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좀 정치적 결정 아니냐 뭐 이런 좀 문제의식도 상당히 있었고 근데 뭐 근본적 원인은 어쨌든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생겨난 우리 사회 거대한 그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충북은행이 뭐 일부는 희생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관계금융이다 보니까 사실 아름아름 이제 대출을 하다 보니 좀 부실화될 수 있는 여건도 또 일부 있었죠. 그런 것이 좀 같이 작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우리 지역은 지방은행이 현재는 없는 상태고 또 타 지역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일단 지방은행이 이제 없는 입장에서 어떤 단점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지금 그 지방은행을 설립하자는 그 측에서 주장 자체가 그 금융 분권하고요. 또 지금 어느 정도의 그 경제 규모가 저 충청권에 지금 일어났는데 그런 자본들이 다시 그 다른 지역으로 그 역외 유출 정도가 높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지방은행이 그 필요성이 부각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단점으로 좀 지적이 되는데요. 특히나 그 지방은행 그 역할을 갖다가 저희는 없어졌지만 그동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농협이라는 게 단위 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시민들 자체는 어떤 그 오프라인 영업에 대해서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점포 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민감한 것을 보였을 때 그 지방은행이 없어진 이후에 이제 농협이 또 부상이 되었었고요. 특히나 이제 그 동네로 가다 보면 이제 신협이나 그 새마을공고가 그 역할을 또 대신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지방은행의 단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그렇게 피부로 직접 느끼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그럼에도 좀 통계라든가 수치상을 보면 그 지방은행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 즉 충청권이 다른 지역보다 그 은행에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이자율이 거의 1% 가까이 높다 이런 통계가 또 한축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대출금을 그 평균 대출금을 내보니까 우리 그 충청권은 한 1억 3천만 원 정도, 1억 요 정도인데 그 영호남의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은 한 2억 3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대출 총액에서도 좀 차이가 난다. 이런 이제 통계가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그 이것도 뭐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비율을 따져보니까 충남이 1등, 충북이 2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지방은행이 있다고 하면 그 지방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금이 지역 내에서 좀 남아있고 순환되는 비율이 높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뭐 직접적이진 아니지만 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좀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직히 이제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을 이제 좀 이렇게 보자면요. 그 경남은행도 이제 부산은행에 또 흡수가 되었고요. 어떤 그 규모의 경제를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지방은행들도 합병이 되고 또 흡수가 되는 또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은행의 한 예를 들었을 때 광주은행의 어떤 그 홍보성 기사를 좀 봤는데요. 그 요번에 그 광주형 일자리를 갖다 하면서 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이제 그 출자가 됐는데 거기에 3대 주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뭐 지역 일자리로 이제 창출이 됐다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어떤 기업의 성과나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평가가 되는데 그것들의 평가가 바로 은행의 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제 이점을 그러면 지방은행이 있었을 때 이점은 사실 이제 이 단점에 어떻게 보면 좀 같은 연장선상에 네.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은행이 있으면 정책금융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협조하고 협력하기가 좀 원활하겠죠. 그러니까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좀 그래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것이고요. 저는 그 이 측면이 제일 좀 그 부럽기도 했는데 전북은행의 종사자 수가 한 4천 명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금융권에 있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양질의 일자리잖아요. 그리고 자본 비중이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쩌면 그런 정도 규모의 꽤 큰 대기업 하나가 지역에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지역 사람들을 고용을 하니까 그 좋은 일자리가 지역에서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그 지방은행의 어떤 그 부재에 따라서 어떤 그 지역 그 자본이 유출된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이견이 있는 게 그 저희 충남하고 충청도 그러니까 권역을 볼 때는 그 나름대로 그 산단을 닦고 또 정치인들이 많이 또 그 대기업들을 유치하면서 나름대로 경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볼 때는 어떤 그 대기업 위주의 어떤 유치를 하다 보니까 대기업은 또 본사가 또 서울이나 어떤 대도시에 있다 보니까 그런 자금이 유출이 되는 거지 지방은행 부재에 따라서 좀 그 자금 유출이 좀 심하다는 표현은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지점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리면서 네네. 그게 이제 결정적 원인은 아니고 제가 부분적인 영향을 미쳤을 여지는 있다. 말씀하신 대로 네네. 그 상대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이고 제조업 중심의 그리고 어떤 그 본사가 유치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형태다 보니까 수도권으로의 자금의 여기 유출이 그 큰 것은 맞죠. 그런데 또 역으로 보면 이제 우리 소비 서비스 산업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육성하고 지역 내에서의 자금이 순환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방은행이 나름대로 일정하게 순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있을 텐데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을까요?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주로 그 충남 쪽 그리고 대전 그리고 또 세종에 있는 그 단체장들이 또 의견을 또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그쪽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했다가 하면서 나름대로 그 준비위원회 태스크포스트를 갖다가 만들어서 또 여론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충북은 조금은 좀 준비도 느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여론조사는 펼쳐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 상생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용역조사를 갖다가 시작하자라는 거에는 합의를 했는데 충북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어떤 팀이나 그리고 또 준비에 대한 그 조사 같은 것들은 좀 아직까지는 그 충남이나 대전, 세종에 비해서 여론도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낮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협약 내용 속에 충청권의 지방은행을 공동으로 설립하자라는 원칙적 합의는 이루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4개 연구원에서 그 공동 연구를 진행해서 그 결과가 아마 나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그 방향이 좀 결정될 것 같고요. 근데 말씀대로 이 출발은 그 충남도에서 먼저 제안을 하면서 이것이 충청권에 이제 의제가 된 그런 상태인데 충북의 경우는 그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충청권에서 충북이 차지하는 위치가 뭔가 이렇게 주도적 위치라기보다는 좀 약간 주변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 제안을 애초에 하지 않는 상태에서 좀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보니 좀 적극성이 현재는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충북 독자적으로 그럼 지방은행을 설립할 수 있겠느냐? 그건 또 현실성의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충청권의 공동의 대응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방은행 설립 그 문제 제기 같은 경우는요, 뭐 매번 있어 왔어요. 뭐 2012년도에도 아마 그 그렇죠. 선거에 공약했던 아마도 제안을 또 했었고요.
특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공약으로 걸었는데 이제 실현이 안 됐다라는 부분들은 어떤 은행 자체가 지금 변화하는 구도 자체가 정말 규모의 경제 그리고 또 오프라인 같은 것들이 좀 약화되면서 또 그 점원들을 갖다 점포수를 또 감소를 하고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이 현실성으로 또 와닿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어떤 공감대가 좀 지역 주민들 사이에 퍼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방 단체장들이 또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약간은 좀 정치적인 그런 또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그 은행이 퇴출될 때도 정치적으로 퇴출이 됐으니까 네, 네. 설립하는 것도 정치적인 역량을 또 발휘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기존에 이제 시중은행들은 사실 그 이 지점들을 계속 줄이고 있죠. 그리고 그 인터넷 서비스 중심으로 온라인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역의 그 현상이긴 한데 지난 몇 년간의 통계를 보니까요. 지방은행들은 지금 그 지점 수가 늘어납니다. 10%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 예상하고 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시중은행들이 점포를 계속 줄이다 보니까 그러나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한 분들도 있지만 특히 지방으로 갈고 그 연령이 높을수록 이 오프라인 서비스가 꼭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으로 보면 이게 디지털 약자들에 대한 문제가 또 있다 보니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이 일정하게 좀 남아 있다. 그러니까 틈새가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시중은행들은 역으로 이제 거의 점포 없는 은행으로 가는 흐름인데 이 지방은행들은 그 빈자리를 오히려 메꿔 가는 또 그런 현상도 있어서 이런 그 흐름을 좀 같이 보면서 저는 판단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지방은행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온라인 금융 시대에 지방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과연 적합하냐 일단 이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대형 은행과 경쟁이 가능할 것인지 이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의견 좀 어떠신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 카카오뱅크나 또 그리고 뭐 토스 이런 뭐 핀테크 그리고 또 빅테크 기업들이 커지면서 이제 플랫폼 사업 같은 것들도 그 이제는 뭐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실적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로 그런 속에서 그 정말로 시대가 빨리 변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 지역민들을 갖다가 위한다라는 것들이 과연 그 은행이 정말로 설립이 됐을 때 정말로 지역민들한테 대출이 더 되고 더 저렴한 이자로 되고 또 그리고 또 지역 그 소상공인들 위주로 대출이 됐냐가 정말 중요한 점인데요. 글쎄요, 지금 은행 같은 것들도 지금 그 IMF 이후에 그 안전성에 대한 경영 평가를 엄청 중시하기 때문에 어떤 그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고객들한테 평가해서 비우량 그 대출 고객들한테 정말로 지역이라는 이유로 조금 더 싼 이자, 조금 더 그 많은 그 수의 대출을 갖다 한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데요.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지역 단체자에서도 신용 보증 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갖다가 보증을 좀 늘려주면서 또 지역민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더 지원할 수 있는 그 대처 방안도 있는데 굳이 또 그 거대한 또 돈이 들어가고 또 그런 그 지방은행을 딱 설립을 하자면 여러 가지가 또 문제가 법적 절차도 복잡해질 텐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 고민하는 것들은 조금은 또 지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금융 생태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시중은행들은 지금 거의 신용 기반의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신용이라고도 굉장히 기계적이고 그래서 지점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대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데 지방은행은 상대적이지만 관계금융적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 그 당장의 신용은 낮지만 지역 안에서 그 기업의 평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성장 가능성을 오히려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그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어떤 창구가 하나 열리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쨌든 일자리가 한 4,000개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니까 예, 전북은행을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부산은행인가요? 거기는 한 7,000명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시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지자체가 뭐 이걸 투자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장을 평가해보고
가능성이 있어야만 아마 투자가 일어날 테고. 근데 지금 최소 기준 뭐 이렇게 전문가들 얘기는 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자생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자본금이 한 2,500억 정도는 돼야 된다. 그리고 본점 하나에 적어도 지점 한 10개 정도는 최소한 갖추고 있어야 이게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충청권 전체가 한번 힘을 모으면 이런저런 어떤 그 자본을 유치할 수 있을지 뭐 이거는 좀 평가를 해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지금 그 지방은행들을 보니까 적자나는 데는 없더라고요. 다행히. 최소한 한 2,300억 정도는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이렇게 그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보기도 그건 좀 우리가 또 충청권이 계속 성장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아까 그 송재봉 전 행정관님이 얘기하셨는데 관계성 그런 금융이 지방은행이 담당을 했다고 하는데요. 분명히 관계성이라는 게 예전에는 정말로 어떠한 그 정확한 계량에 의한 그런 대출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친분에 의한 그런 대출이기 때문에 부실해졌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관계성이라는 것들이 많은 그 안전장치와 감시기구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허나 만약에 정말로 그 은행이라는 관점도 이거는 경영의 안전성을 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계량적인 부분에서 정말로 어긋나는 사람은 해줄 수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지역의 그 어떤 그 관계성에 한다 보면은 소상공인들이나 중소상공인들한테 과연 갈까라는 그 의구심이 좀 들고 아무래도 중견기업이나 좀 그 지역에 있는 대기업 위주로 대출이 될까 가능성도 있고 특히나 또 인사권이 또 지역에 또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관계에 하는 인사들이 그 혹시나 또 그 청탁에 의한 인사들이 또 부작용이 또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 지역 기업을 이제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지방은행이 좀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은 약간 두 분이 의견이 좀 차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 건데요. 충청권 지방은행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이 지방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행정관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뭐 성공하려면 그 일단 지역민들의 동의가 우선 중요하겠죠. 그런데 대전 충남 그쪽의 조사 결과는 보니까 65% 정도가 일단 찬성한다 이런 여론이 나온 걸 보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일정하게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 충청권의 이 4개 광역지자체들이 정말 공동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고, 근데 길게 보면 이것이 충청권 메가시티와 연계해서 또 하나는 이게 경제 축으로서의 금융, 지역 금융을 어떻게 그 키워가고 만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금융이 산업의 어떤 혈맥에서 실핏줄이잖아요. 그 기능을 잘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도 필요하고 또 서민 대출을 담당하는 그 새마을금고라든가 신협도 필요하고 그 중간지대로서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대출하고 또 어떤 지자체의 그런 금고 업무라든가 등등 이런 좀 정책적인 그런 협력이 가능한 그런 금융기관이 동시에 잘 살아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이것을 좀 잘 계획을 세워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금융위원장이 이것도 국회에서 질문을 했는데 매우 신중하게 답변을 한 걸로 봐서 부정적이다 현재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야 되고, 그러려면 법이 개정되든 아니면 중앙정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충청권이 정말 똘똘 뭉쳐서 대응하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운 이제 난제인 거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석 부위원장님은 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네, 저도 이제 지방은행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완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지방은행을 갖다가 그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시민들,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뭐 그 생활금융 또 신협 같은 또 새마을금고 같은 것들이 창구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게 더 피부로 와닿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이제 그 은행법 같은 것들이 분명히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신협이나 그 새마을금고 같은 걸 갖다가 법 개정을 통해서 갖다가 규모의 경제를 묶어서 지방은행을 갖다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또 기존의 어떤 1금융권을 갖다가 지역은행 갖다가 대처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다가 그 같이 공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 오프라인 영업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온라인 영업들인데 그런 것들 기술력들을 갖다가 정말로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같은 지방은행 역할을 한다면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지방은행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충청과 강원에만 없는 상황인데요. 지방은행의 설립으로 지역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추진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